더 글로리 리뷰 3편 지금 시작합니다. 7. 누가 진짜 사페인가? 사페는 천성이고 소페는 후천적이다. 공통점, 약자를 괴롭히며 희열을 느낌. 반사회주의적 가책 없음. 연기를 잘함. 자기밖에 모름. 성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이 있으며 이성을 잘 꼬심. 다른 점, 사페의 선악을 구분 못함. 소페의 선악을 구분함. 지선 시네마인드를 운영하는 범죄심리학자 박지성 교수님은 이 극에서 사페는 하도영이라 지목하셨다. 1. 하도영 탐구생활.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서열을 나누고 전재준을 죽임에도 가책이 없을 것이니 사페는 하도영이라 했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상한 범죄자를 추선생으로 뽑았다. 전재준한테 잘 맞았다. 사페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도영은 문동은의 어릴 적 폭행에 대해 충분히 놀라하고 마음 아파하고 몇 억이라는 윤소희 시체 보관료를 대신 내줄 정도로 이타심이 있고, 자신의 딸이 아님에도 예솔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려 애쓰고 자신의 아내의 본 모습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사페와는 거리가 멀다. 예솔이가 자신의 딸이 아님에도 살뜰히 보살펴주며 사랑을 주는 그의 진심을 보니 결혼할 당시에도 결혼 생활도 박연진은 하도영에게 사랑받는 여자였다. 한간의 무정자증 아니냐라는 네티즌들 성화의 김은숙 작가는 아니시다, 건강한 분이시다 라고 해명하셨다. 문동은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완벽한 남자를 소유했던 박연진, 얼마나 빡칠까? 하도영은 사페가 아니라 합리주의자 플러스 완벽주의자인 듯하다. 잘 죽였다 전재준. 2. 박연진. 예쁘지만 매력없던 임지영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아도 손색 없을 정도로 연기력 폭발. 클러지 효과. 전재준을 18년이나 곁에 두고도 결혼하며 왕성한 성욕을 보여주는 그녀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3. 강영천. 맑은 눈의 광인. 사페임. 사페의 뇌구조는 일반인들과 달라서 일반인이 모조리 자기를 쳐다보고 나를 비하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함. 또라이를 만나거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시오.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강영천. 사페의 찰진 뇌를 작가님이 대사로 잘 옮겨놨음. 4. 전재준. 전재준의 탐구생활. 전재준이 미움을 안 받는 이유는 귀여운 데다 유머러스하고 츤데레 같은 보살핌 받는 느낌이랄까? 최혜정 목을 다쳐 말 못하는데 다 알아듣는다. 버릇없는 개새끼지만 나만이 길들이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는 매력이 있으시다. 멍청한 데다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고등학교부터 발달된 성생활을 즐기시고 사람을 조종한다. 필자는 전재준을 사페로 지목한다. 1. 전재준의 부모가 언급되지 않는다. 사페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가족.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인성이 개차반이면 그냥 주지 않는다. 외국에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어릴 적부터 전재준의 부모는 아들을 피해 있거나 죽었거나. 2. 이세에 대한 소유욕이 지나치게 강하다. 사페 특징임. 18살 윤소희가 자신의 애를 임신한 채 죽었다는 사실을 37에 알고 윤소희를 한 번도 불쌍해 한 적이 없는 전재준이 매우 안타까워했다. 하예솔에 대한 집착은 예솔이를 사랑해서가 아닌 전재준의 소유욕 때문이다. 사페 소페는 자신이 외에는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3. 가스라이팅에 능하다. 그는 싸가지 없는 반말 플러스 존댓말 쓰레기 같은 행동에도 주변 사람을 곁에 붙잡아두는 언변술도 있다. 직원들도 몇십 년씩 회사에서 일하고 멀쩡한 변호사 친구도 있으며 머리끄댕이를 잡힌 빨간머리 또한 안 떠나고 인성 밑바닥을 체험한 최혜정도 전재준을 좋아한 거 보면 매력이 넘쳐오르는 듯? 오공주도 반했지만 잘 죽었다 썩을 놈. 8. 악인전. 1. 문동은. 성동격서 1타 강사 문동은 주인공이 악당을 처치하는 내용이라 악인이 아닌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녀는 악마의 나팔을 불어 살인을 유도하고 망나니를 고용한 살인 교사죄가 있으시다. 통쾌한 복수 악인들 퇴치에 문동은이 죄가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너보다 잘나고 행복하게 살고 잊어버리는 게 진정한 복수다. 18세 이전의 문동은의 성장과정, 추측임. 문동은은 엄마라는 존재의 모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다. 악마 같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웠더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고아원에서 자란 것 같지도 않은 걸 보면 최근까지 사랑을 주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엄마와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집에 집착하는 건축가가 꾸민 걸 보니 그녀는 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보호받았고 할머니와 좋은 집에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할머니와의 관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태에서 학폭을 당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 인생 짬밥의 경험으로 볼 때 악마 같은 가족은 안 보고 사는 게 신이 도와주는 것. 엄마랑 헤어진 뒤 자살소동이 있긴 했지만 18세부터 37세까지 그녀는 나름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알코올 중독의 아무에게나 몸뚱이를 굴리는 밥도 안 주고 딸을 팔고 튀는 엄마를 둔 문동은은 어떻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아이의 인성은 부모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성선설을 믿는 작가의 상상력이 만든 인물이라 생각된다.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는 선한 영혼의 높은 자존감을 건드렸을 때 치러야 할 때까. 그래서 이 극의 시작점이 문동은의 18살이다. 2. 하도영. 이 극의 최고 피해자는 하도영. 아내와 딸, 건설업체 등 돈과 사랑, 마음의 상처 등 문동은을 만나 치른 대가가 크다. 하도영이 나의 속 후련한 악인인 이유. 선악을 구분하여 악마 같은 박연진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고 내연남 전재준을 증오하여 완벽하게 살인을 한 망나니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동은은 박연진의 영광인 하도영이 폐허로 남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해냈다. 하도영의 신이 예솔이라 짐작한 건 어린 시절에 자신을 구원해줄 자신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예솔이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스윗하고 자상한 아빠 하도영은 품위가 있지만 아쉽게도 하도영의 친엄마를 보면 품위가 없다. 네티즌들이 하도영의 서자서를 얘기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너무 득도하고 철든 절제력은 어린 시절의 고통으로 터득된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흑도를 양보받았다는 하도영의 대사와 내 위에 사람 없다는 듯 구는 박연진 시어머니, 싸가지 없는 눈꼴리기 신공은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게 아닌 신분 높은 남편과 신분 높은 아들, 이를 쟁취하기 위한 박연진 시어머니의 나름 뼈 깎는 노력이 있었을 것. 돈 많은 것 빼고는 아빠도 없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한 것 보면 그도 어린 시절 아빠 없이 자란 결손가정을 체험하지 않았나 짐작해본다. 죽을 힘을 다해 도영이가 올라왔다 라는 하도영 엄마의 대사와 전재준의 골프장에서 아드님이 재평건설 대표님이라고 아버지 덕으로 모가지에 힘주는 전재준의 길을 누르는 하도영 엄마의 행동으로 보기에 하도영은 물려받은 재산보다 죽을 힘을 다해 자수성가한 머리 좋은 재력가이며 건설업체답게 깡패도 많이 알 것이고 일반 멘탈이 아닌 분이다. 말이 없고 행동으로 옮길 정도의 실행력이면 엄청난 전사이며 살인도 가능하다. 완벽주의의 최고봉은 전재준을 죽일 때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점. 박연진을 앞장세워 뒤에서 애들을 괴롭히는 전재준과 똑같이 복수는 모르게 하는 거란다. 미학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을 보면 그의 재평건설은 꽤나 정직하고 아름다운 건설 업체였을 것이다. 그는 마음이 매우 끌리는 문동은보다 하이솔의 미래를 선택하며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키워내기 위해 떠났다. 잘가 내 사랑. 다음 결혼은 나랑 하자 오빠. TMI 하도영 무정자설의 진실. 1분 박연진의 인내심. 전재준이 나랑 하면 너무 빨리 싸. 그건 조르고 빙신아. 박연진과 전재준이 18년이나 붕가붕가 한 사이가 된 건 박연진이 느끼는 시간이 1분. 전재준 1분이 맞기 때문이다. 하도영 오빠는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는 절제력 때문에 지루. 연진이와 타임라인이 맞지 않은 거임.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이사라. 무릇 싸가지란 이니에지가 없단 뜻인데 자상한 엄마는 자식을 망친다는 옛말이 맞다 생각드는 캐릭터다. 박연진은 질투라는 목적이라도 있었지만 이사라는 순전히 재미로 애들을 괴롭히는 소패다. 신의 사도를 자처하며 늘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이 면세사업을 하는 목사 아빠에게 악마의 재능을 바쳐주며 자신의 악행을 신이 용서하셨다라고 믿으며 합리화하는 이사라. 성인이 된 이사라의 마약 투어나 문란한 성관계를 뒷수습해주는 자상한 엄마가 키워서 내 편 들어주는 가족은 무서운 범죄 집단이라는 교훈을 주셨다. 자, 추 선생, 변태 소패 과거 좀 알아볼까? 사페 가능 높음. 드라마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사진 변태들은 아동 성착취나 사진을 소장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N번방 사건. 복선을 보아하니 아마 이놈도 교도소에서 못 나올 듯. 조두순법 홍보용. 직장폭력남에게 도전하는 열받게 말하는 드세년 문동은 단발머리 너무 싫어서 동은과 전재준이 너 팬 거야. 넝담. 9. 어머니. 원흉 홍영애 여사. 이 극의 최고 빌런은 홍영애 여사님. 아빠와의 이혼에도 엄마 편을 드는 자존감 높은 딸을 키우는 엄마는 잘못된 인성의 1등 공신. 딸은 엄마에게 배운 게 가스라이팅밖에 없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원흉이다. 아줌마 어디세요? 용하시던데. 신들의 세계는 인간계보다 더 혹독한 계급사회란다. 너의 신을 모신다는 건 불쌍한 인간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신성한 희생이다. 신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악인들을 위해 재능을 낭비했으니 동은의 수호신 윤소희에게 당연 신벌받지. 혐오감의 끝장판. 머리 염색 악의 소름. 동은 엄마 탐구생활.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 빌런. 신은 방관자라 이 극의 신의 개입 최고 축복은 동은 엄마가 동은이 같은 딸을 낳은 것인 듯. 동은 엄마에게 없는 모성과 저런 엄마에게 어떻게 이런 딸이 태어났지? 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오공주 빡세게 머리 굴려봤습니다. 동은은 엄마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마라고 불렀고 엄마가 에덴 빌라에 불 지를 때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에도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는 장면은 정말 짠하더군요. 동은이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강연남 모녀에게 최고의 연민을 보여주듯 동은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동은이 어릴 적 가정폭력을 당했고 동은 엄마가 아빠를 죽인 후 출소하여 사회에 나왔지만 인격장애자가 되지 않았나? 동은은 엄마를 보며 나는 피해자의 과거 지옥에서 살지 않겠다는 롤모델일지도. 동은 마더가 최고 빌런이 아닌 이유는 동은 이외의 다른 피해자는 드라마상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성격의 송혜교 외모 플러스 문동은 인성딸을 둔 것 자체가 복인데 살면서 느끼는 건데 자기 복은 자신만 모르더라. 복을 차면 처절한 대가가 따라오니 착하게 삽시다. 더 글로리 리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바빠서 빨리 글로리에서 빠져나와야 할 듯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공주상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